지금 나이 먹어갖고 즐기고 있고. 아, 그 드라마. 넷플릭스하고 이제 드라마하고 KBS, MBC, SBS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좀 대표작이 뭐 우영우서부터 이방원서부터 막내 아들 좀 나오고 내년에 이제 들어갈 작품 돌풍하고 낭만 닥터 3 보고 영광입니다. 지금 그 선생님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 예전에는 누군가의 아들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계시다가 지금 누군가의 아버지를 한 가정의 아버지로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되고 나서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아들이었을 때 아버지라는 호칭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셨는지. 과거에 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에 있었어요. 공직에 계시다 보니까 공명정대한 거, 이제 정직한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여행 사업 쪽을 이제 겨냥하다 보니까 사람 좋아하고 또 허심탄회하게 또 술도 좋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아버지로서 바랄 수 있는 거는 즐겨라. 너희 모든 거는 너희들 거다. 부모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부탁도 하지 말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너희가 즐기고 건강하게 해나가라. 그거뿐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는 우리 자식들한테 감사한 거는 큰 놈이 이제 직업군을 누리고 또 딸이 이제 학교를 지금 있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는 저대로 또 열심히 일하고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나이 먹어서 좀 해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각 구성원들이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지금 아버지로서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는 건 그만큼 선생님이 아버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친이가 잘 해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부족하죠. 저는 이제 자식들이 그만큼 또 열심히 했고 또 자식들한테 바라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왜냐면 본인 스스로가 해나가야 되고 항상 그걸 주지를 시켜야 되잖아. 어릴 때부터 너희 세상 즐기고 아버지한테 뭘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마라. 다행히 이제 고맙게 자식들이 이제 훌륭하게 공무원도로서 이제 직업군인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열심히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게 제가 감사할 뿐이죠. 그 자제분들이 굉장히 그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잘 따라하나 봐요. 항상 모이는 친구처럼 이렇게 대하기도 하고 또 술 먹을 때는 같이 또 술도 한잔하고 이렇게 그냥 친구처럼 이런 걸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도 해오고 있지만 그게 더 좋은 것 같고 또 어차피 모든 인생 아버지 말과 다 틀릴 겁니다. 틀리는데 이 여행사를 하다 보니까 해외 쪽으로 많이 돌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많이 배워왔고 또 저희 아버님 때하고는 또 틀리기 때문에 이게 자식들한테 나아갈 방향이라는 거를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라 그러지? 시대를 좀 앞서가는 마인드를 가진 아버님이셨네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 친구들하고도 많이 배우고 또 걔네들 또 가정도 가서 또 구경도 하고 또 배우고 느끼고 하는 거는 이게 자식들한테 옳은 방향이라는 걸 제가 또 느꼈기 때문에 또 나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신 지 몇 년이나 되신 거죠? 제가 87년도 결혼했으니까 한 35년. 그럼 그 전에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얻기 전에 누군가의 아들로서 존재할 때와 이제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얻었을 때, 그러니까 아들이었을 때는 몰랐었던 것을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혹시 알게 된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반대 입장이지만 아버님 때는 자식들 제가 3남 1녀인데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무거운 거를 항상 얘기를 하셔요. 형제들 간에 제일 무슨 머리가 되고 또 많이 베풀어야 되고 형제들 간에 싸우지 말고 항상 지는 방향으로 해라 장난입니다.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배우면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나서 그걸 하는데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친구처럼, 모명이처럼, 자매처럼 항상 편하게 좀 지내고 어려운 거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모여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든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 남한테 탓할 이유는 없다. 오로지 본인 스스로가 내 탓이라는 거를 항상 명심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아버지로서 이렇게 뭔가 이전의 아버지들, 또래 아버님들과는 달리 약간 좀 되게 굉장히 열린 마인드에서 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그 자제분들과의 어떤 뭐 트러블 같은 것도 덜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는 이름을 달고 좀 외롭고 힘들 때는 혹시 없으셨는지? 힘든 건 있죠. 있는데 그 힘든 건 뭐냐면 이제 나이 먹어서 좀 힘들더라고요. 중간중간 연락 좀 해주고 또 뭐 생일날이라든지 지혜미 생일날이라든지 또 내 생일날이라든지 아직 살아계신 할머니가 계시니까 연락이라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각자들 일을 바꾸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섭섭하신 거네요. 좀 서운하신 거죠? 그게 서운한 거지. 그 혹시 가끔 선생님의 아버님이 보고 싶을 때는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공직에 40년 가까이 공직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공명정당하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항상 고맙게 여기고 공무원이라는 입장이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비리가 굉장히 많고 하는 건데 그래도 사냥동에 있으면서 오붓하게 그냥 작은 조그만 주택에서 살면서 꾸는 거 그걸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버님도 많이 배우고 앞으로도 자식들한테 그렇게 또 제가 또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런 부모의 상이라는 게 앞으로 너희들도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마인드가 생각해요. 절대 남한테 해결치지 마라. 본인 스스로가 힘들다 해도 남한테 얘기하지 마라. 힘든 거는 너 자신이 깨우치고 너 자신이 노력해서 그걸 기쁨이라는 걸 얻는 거지 절대적으로 남한테 힘들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나는 봐. 누가 힘들다 그래야 도와줄 사람 하는 거죠. 본인 특히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나요? 힘들다고 누군가 하소연하기가 되게 좀 하소연할 때가 많지 않은. 근데 하소연할 때 있죠. 친구들이 나이 먹은 친구 주변에 있는 40년 50년 된 친구들 있습니다. 뭐 각자들 이제 풀용 같은 건 다 하겠지만 어려운 풀용 하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한 장 모는 게 낫다. 누구든 다 풀용은 다 있다. 그걸 가지고 하면 계속 힘든 상황이 됩니다. 우린 즐겁게 그냥 약주 한 잔씩 하고 이제 많이 못 하겠더라고요.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친구들이 참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그래도 이렇게 세월이 젊으셨을 때도 그렇게 잘 지내오셨겠지만 나이 드시고 힘드시면 가끔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기댄다는 게 아니라 가끔 편안하게 이렇게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이렇게 기대고 싶을 때는 없으세요? 제가 일을 자주 벌려요. 벌리고 또 봉사라는 걸 좀 많이들 해오니까 어떨 때는 또 뭐 어르신들도 장애인 되신 분 봉사도 하고 한국에도 봉사도 하고 또 보조 출연할 때 거기서 또 채술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을 바쁘게 만드는 성격 같아요. 제가 쉬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잡념을 되도록이면 가지고 있지 말자. 가지고 있으면 더욱더 스트레스라는 게 이게 문제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이고 일을 많이 만듭니다. 제가 스스로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예전에는 강한 가부장적인 어떤 사고를 꼭 가져야 되는 것만 같은 사회 분위기였는데 요즘 좀 많이 부드러워지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엄마보다 아빠는 대체로 조금 어려운 존재가 아닌가. 아무래도 이렇게 가정 내에서 엄마에 대해 상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스킨십이라든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이 요즘 이렇게 아버지들의 이런 모습, 이런 이야기에는 조금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지금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는 저희 아버님 때는 가부장적인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그 와이프도 이제 돈을 벌고 각자들 열심히 하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이는 장소 외에 각자들 또 일하는 건데 가부장적인 거는 이제는 탈피해야 될 거야. 이제 공평하게 해야 되고 또 엄마가 힘들 때는 또 아빠가 도와줘야 되고 아빠가 힘들 때는 엄마가 도와줘야 되고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바쁘게 놀죠. 바쁘게 일하고. 그러니까 모일 시간이 좀 많아야 되는데 모일 시간이 없어요. 그거 답답하고. 또 우리 아들내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문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가끔씩 올라오고 뭐하면 이제 소주 한 잔씩 먹죠. 먹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SNS가 이제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뭐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세상 살면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제는 점점 많이 퇴화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똑같이 이제 가부장님 돼야 되고 그런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자제분들한테 약간 뭔가 정신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좀 독립적인 어떤 삶, 그러면서 즐기는 삶을 살기를 계속 아버지로서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식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엄마 아빠가 굉장히 필요한 존재였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게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덜해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럴 때 많이 서운하거나 섭섭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이제 그런 단계는 지나는 것 같아요. 뭐 저보다도 컸고 애들이 30대 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각자 일에 대해서 뭐 열심히 하면 있죠. 근데 아쉬운 거는 결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뭐안 해요. 그냥 요즘은 뭐 자기들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냥 자식들한테 바라는 거는 건강해라. 그거 하나. 아까 그 숙련하시고 공명 중단하셨던 그 아버님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아까도 질문 드렸었지만 가정법을 만약에 선생님의 아버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온다 하면은 해주고 싶은 말이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아버님한테 해주고 싶은 건 없어요. 단 뭐냐면 작년에 들어가셨지만 그 아플 때 그 모르겠습니다. 그 뭐 자식들한테 피해 안 끼치려고 병원 안 가고 한 거. 그게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조금만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랬으면 조금이라도 더 연명도 이어질 텐데 그걸 안 하신 게 지금 마음이 아프고 아버님을 만나면 절대적으로 이제 병원 필요하니까 나이 드시면 병원 자주 왔다 갔다 하세요. 이거 하나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아버지라는 이름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떤 식으로 아버지는 뭐뭐뭐다라고 표현한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항상 해왔던 게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버님은 해모수의 활이다. 굉장히 당기기가 힘들다는 활이라는 게. 근데 그 힘들다는 거는 당기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 노력을 무한무한하게 하고 나서 나중에 표적이 나갈 때, 표적에 쐈을 때, 그 표적이 과연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하는 거를 자기가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좋은 방향, 좋은 진짜 멋있는 표적으로 들어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모수의 활이 굉장히 멋진 비유네요. 그러니까 당길 땐 힘들지만 어쨌든 그 활을 쏴야 되는 거고 그 화살이 날아서 맞춰야 자기 목표적으로 목표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